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제목 인간이 아니었던 아빠 연 끊은 지 10년 만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원제 아빠가 자살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 부모가 되어보니 더 그래요. 내 부모 아비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더욱더 이해가 안 되고 용서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려 10년 만에 그것도 죽은 모습으로 나타난 아빠를 봐도 그래요. 아무리 믿고 또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빠인데 전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래서 혹시 이런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은 마음에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다 글 써봅니다. 알코올 중독은 물론 가정폭력의 끝이었던 아빠. 그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견디다 못했던 저는 결국 고등학생 때 집을 나왔고요. 연 끊고 산지 벌써 10년이 돼가는데 바로 오늘이죠.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날 아빠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 죽었다고. 어느 야산에서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죽은 지 벌써 2달 정도 지난 것 같다고 합니다. 평소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테니 없어진 걸 그 누구도 몰랐을 거고 당연히 실종 신고도 없었겠죠. 그러니 2달이 지난 지금에야 발견이 된 모양인데 참 불쌍합니다. 인간이 불쌍해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콩닥거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그래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남이 죽은 것처럼 그냥 그러려니 해요. 다만 사람이 죽었다니까 좀 놀란 거. 놀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다운되고 처진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감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죽었구나. 죽었네. 가버렸네. 이 정도예요. 이렇듯 저는 정말 괜찮은데 저희 신랑도 그렇고 또 소식을 들은 저희 시어머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쩌냐 애미야 괜찮냐 이러면서 막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정말이에요. 저 진짜 괜찮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아빠라는 사람과의 추억 같은 걸 떠올려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먼지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냥 고통받았던 세월만 떠오르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자식들 패고 특히나 엄마는 또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한 번은 갈비뼈가 3대가 동시에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 피멍 같은 거 온몸에 그런 자국은 1년 365일 달고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 제가 10살이 되던 해 엄마는 오빠랑 저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엄마 없이 3명이 살았는데요. 나중에는 오빠마저도 집을 뛰쳐나갔죠. 저도 오빠 따라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러질 못했어요. 그렇게 아빠랑 둘이 살면서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것도 봤고 그대로 쫓겨나서 공장 지하실에 들어가 살면서 공중 화장실에서 씻기도 하고 겨울에는 가스버너에 물 데워 머리 감고 씻고 그러다 때로는 남의 집에 들어가 얹혀 살기도 했고요.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그렇고 화가 나는 게 이 사람과의 추억 그 모두가 진짜 하나같이 다 거지 같아요. 맨날 술에 취해 있고 도박에 바람에 같이 살던 시절에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엄마가 왜 당신의 자식들까지 버리고 도망을 갔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튼 저는 그래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만 이 인간 때문에 장례비며 화장비 등등등 내 돈 들어갈까 그게 걱정이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요. 가슴이 지금 막 하루 종일 콩닥콩닥 뛰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랄까 기분만큼은 계속 아무렇지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런 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리 미운 부모라도 그 마지막을 안 보면 평생 후회한다라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저희 애들한테 늘 그랬거든요. 너희 외할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다라고 늘 그렇게 말해왔어요. 제 스스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지, 그게 아니면 아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상했던 건지 뭔지 그냥 덤덤해요. 아니,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 암울했던 저희 가족의 과거사가, 제 과거사가 시댁을 포함해 주변인 몇몇 책에 까발려진 거, 이게 더 창피하고 그래요. 신경 쓰이고. 과거 지우고 지금까지 마음에서 지우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지낸다 얘기했는데, 이건 마치 제가 불행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고 그래요. 야, 참. 일단 댓글을 보죠. 1번. 쓰니 마음속에선 이미 예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새삼스레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울해할 필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 그냥 이제는 정말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2번. 우리가 커오던 그 시절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는 이렇듯 인간도 아닌 애비들이 엄청 많았지요. 무능력하고 분노 조절 장애는 기본에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내 노후 책임져라, 병원비 줘, 이러는 것보다야 저렇듯 스스로 가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쓰니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악연 비로소 끊겼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3번. 제 아버지란 사람도 그랬습니다. 평생 일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술 처먹고 취해가지고 처자식 패고 행패 부리고 결국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 이 인간 뇌출혈로 쓰러졌고 중환자실에 누워 오늘 내일 한다길래 미웠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싶어 찾아갔죠. 가니까 간호사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상태가 위중하니까 말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뭐 눈물도 안 나오고 할 말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아빠, 지옥에 나가. 이 말 꼭 해줬어야 했는데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어색하게 서 있다 와버린 게 지금은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참. 4번. 시신 인수해서 화장하고 양지 바른 곳에 뿌리면서, 요즘에 뿌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 정도도 안 하면 안 하는 미연고도 많으니까 그 정도 해도 아빠는 부모 도리 안 했지만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했으니까 쓰니 마음이 많이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냥 쓰니 삶에 충실하면서 남편과 자식한테 잘하면 돼요. 아비의 운명이 그 정도인 걸 어쩌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거죠. 자업자득이. 5번.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서도 2달인가 3달인가 모르고 지내다 진짜 우연히 저희 남편이 서류 떼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아빠도 가정폭력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술 먹고 거기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던 의처증까지 결국 피를 보고 나서야 겨우 이혼을 했는데, 이 인간과 같이 살면서 정말 지옥 같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했을 때 저 진짜 기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엄마가 재산도 다 줘버리고 단돈 500만 원 들고 우리 사남매 데리고 나와가지고 작은 집에서 당신 혼자 힘으로 우리 키워낸 걸 생각하면 솔직히 엄마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나는 그 작은 집에서 뻑닥거리며 살았던 그 시절이 마냥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그 인간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요. 10년 정도로 식물인간 비슷하게 누워있다가 가버렸는데, 그래도 자식들 중에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구나, 갔네, 이 정도였죠. 당시 이 인간이랑 혼인신고하고 살던 여자가 보험금이나 재산분배 이런 걸로 우리랑 엮일까봐 겁이 난 건지 연락도 안 해가지고 장례식은 물론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죽고 나서 2-3달 뒤에 알았으니까 단 하나도 안타깝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해 보일 뿐,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쓰리도 다 있고 남은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6번.
일단 상속 포기 같은 거 알아보세요. 평생 도박 같은 걸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분명 빚이 남아 있을 겁니다. 금융조회 해보시고 뭐 금융조회 뭐 은행 가서 해도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뭐 신용회사 뭐 어쩌고 저쩌고 단지 알아봐라 이거죠. 그렇게 빚이 남아 있다면 님이랑 님 아이들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 알아보세요. 확인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꼭 하시라고. 아시겠죠? 7번. 저는 제가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화목한 과정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 이 마음 이해 못해요.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이런 말이 오히려 족쇄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님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냥 혼자라도 조용히 마침표 찍어버리고 이제 정말로 끝이니까 더 이상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이런 아버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네마다 한 두세 명은 꼭 있었어요. 그 동네라고 하는 게 그 뭐 한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 근처. 그러니까 뭐 한 20가구, 30가구 중에 한 집은 꼭 있었다고. 우리 동네만 그랬나? 아무튼 참 아휴 할 말이 감사합니다.